아니,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은 태국에 오지 말라고. 요즘 태국 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신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여론이 태국 국민들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태국인들에 대한 한국 입국 절차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까다롭고 또 이에 차별 대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인해 여론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태국인들 역시도 더 이상 한국인들을 태국에 오지 말라고 하며 한국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것으로 인해 태도를 180도 바꾸고 한국에게 사과하며 다시 전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삶이 단순한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일이 방콕에 있는 우리 가족 여행사에서 바쁜 하루에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나린이고 25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작은 가게에는 항상 한국인 관광객들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그리고 고대 사원을 보기 위해 태국에 와요. 그리고 저는 매일 그들의 모험을 계획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브로셔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이 난 눈빛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사와디카, 제가 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한국어로 바꿨어요.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인사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중 한 여성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손뼉을 쳤어요. 세상에! 그녀가 외쳤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여행사를 시작하셔서 저는 한국인 방문객들 사이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들의 여행 계획을 도우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태국 문화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단지 해변이나 쇼핑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엄마가 뒷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또 그 표정이네.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널 부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저는 설렘과 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방문객들에게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존중, 그들의 호기심. 정말 감동적이에요, 엄마. 저는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해하게 된 한국을 태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엄마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미소 지었어요. 너희 아버지와 나는 네가 가족 사업을 이어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운명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내 마음은 두 나라 모두에 속해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고층 건물들과 K-파프 음악의 울림이 가득했어요. 저는 통역사로서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리를 놓는 일이었고 두 문화를 더 가까이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방문객들을 통해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을 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이너스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친절함과 존중이 있는 나라를요. 잠이 들면서 제 꿈은 한국의 거리와 김치 냄새, 그리고 태국과 한국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에너지가 넘치고 결의에 찬 기분이 들었어요. 일하기 전에 동네 서점에 가서 새로운 한국어 교재를 샀어요. 이 꿈을 쫓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거든요. 여행사에서는 한국인 방문객들에게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억양을 주의 깊게 듣고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기록했어요. 그들의 고향, 좋아하는 음식, 취미에 대해 물어봤어요. 각 대화는 한국 생활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 사이트를 스크롤하면서 나라를 형성하는 현재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에는 언어 연습을 핑계로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다운로드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줄거리에도 푹 빠지게 됐지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열정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태국 사람으로서의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읽어줬어요.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태국 사람들과 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댓글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제 어깨 너머로 살짝 보셨어요. 있잖아, 아빠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 문화축제가 열리는데 가이드로 자원봉사하는 게 어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제 가슴이 그 아이디어에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미소 지으셨어요. 나린, 너는 평생 이걸 준비해온 거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을 향한 꿈을 안고 자원봉사에 등록했어요. 이 결정이 제 능력을 시험하고 제 신념을 도전하며 결국 문화적 이해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길로 저를 이끌 거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향한 제 꿈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촌부리 대학교 강당에 자리를 잡으면서 제 운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유명한 김민우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실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공책 위에 펜을 들고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교수님께서 시작하시며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바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요. 저는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보시다시피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가 놀라운 방식으로 섞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마이너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역사와 문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김 교수님께서 방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마치 다리와 같아요. 그들은 태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도요. 저는 그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이너스 제가 태국과 한국의 사업가들 사이에 서서 그들이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돕고 있는 모습이요. 아니면 한국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관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눈이 이해로 빛나는 모습을요. 강연이 끝나자 저는 김 교수님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강단으로 걸어가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기 교수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강연 잘 들었어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가족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자라왔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요.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멋지네요. 그가 외치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좀 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다시피 그가 조금 다가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학 프로그램에 당신 같은 밝은 젊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 분야를 더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마치 미래의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전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해서 말하기 연습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저의 여정을 기록하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모든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어요. 졸업하자마자 태국 마이너스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주니어 통역사로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태국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역사가 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때때로 정말 힘들고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큰 통역 업무가 기억나요. 태국과 한국의 사업가들 간의 회의였어요. 그들은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조항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양측의 말을 번역하면서 방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국 사업가는 한국 측이 그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있었고
한국팀은 왜 태국 측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가슴속에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 말해서 협상이 다 망쳐지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저는 단지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측에게 태국 사업가가 왜 걱정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 측에게는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명확히 전달했어요. 서서히 양측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약은 성사되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태국과 한국 팀의 리더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 단순한 직업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책임이자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곧 저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거예요. 전화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찡그리며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더니 해시태그 BANKOREA라는 해시태그가 뜨는 걸 봤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전부 보이콧하겠다고 다짐하는 화난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재빨리 상공회의소에 있는 친구 솜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린 뉴스 봤어? 솜차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한국이 방금 태국인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더 엄격하게 발표했어. 불법 체류자와 범죄율 증가 때문이라나 봐.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은? 학생들은? 관광객들은 어쩌고? 엉망진창이야. 솜차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태국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너 사무실로 얼른 와야겠어. 엄청 바빠질 거야.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커다란 논쟁 한가운데에 놓였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몇 안 되는 태국 마이너스 한국 통역사 중 한 명이었기에 갑자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태국 공무원들과 한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긴장된 대화를 통역하게 되었죠. 외교부 회의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태국 공무원들이 급히 속삭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게 바로 제가 훈련받은 이유였으니까요. 문화 간의 다리가 되는 것,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태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한국 대사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태국인들의 비자 체류 초과와 범죄 증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통역하자 태국 공무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대사님, 모든 태국 국민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정책입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동맹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다니 이는 마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국어로 전달하자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말 한마디, 어조 하나하나가 중요한 순간이었죠.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은 숫자와 주장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어요. 제 머리는 이리저리 오가는 대화로 어지러웠지만 저는 집중을 잃지 않고 번역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 어떤 것도 통역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됐으니까요. 모두가 피곤하고 좌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나던 중 저는 차가운 피가 온몸에 도는 걸 느끼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관광과 노동력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때가 됐어요. 한 태국 공무원이 중얼거렸어요. 중국과 일본도 항상 우리와 강한 유대를 원했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며 이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꿈꾸는 태국 학생들,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노동자들,
태국 해변을 사랑하는 한국 관광객들. 모두가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어요. 제 자신의 여정도 떠올랐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꿈꿨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제 발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워있는 동안 제 안에서 작은 결심의 불꽃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요. 저는 휴대폰을 잡고 연락처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태국 친구들, 태국에 반한 한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연결로 삶이 풍요로워진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면, 우리가 걸려있는 인간적 연결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면 이 균열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태국과 한국 사이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우정이 정치보다 강하다고 믿어요. 태국 한국 관계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사람, 함께할 사람 있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누가 응답할지, 이런 작은 행동이 이 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몰랐죠. 하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통역사가 된다는 것은 단지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답장이 오기 시작하자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복잡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통역사 노트를 꽉 쥔 손에는 땀이 나고 있었어요. 방 안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카메라는 준비된 상태였어요. 앞쪽에는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인 솜차이 씨가 연단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수년간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왔습니다. 솜차이 씨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외신 기자들에게 빠르게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집처럼 느끼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의심과 부당한 대우로. 통역하는 동안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국 기자들의 충격을 받은 얼굴이 보였어요.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솜차이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좋아요.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일본이 훨씬 더 좋은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비자와 오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외쳐댔어요. 저는 온갖 소음과 혼란 속에서 마치 물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화난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방 뒤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걸 눈치챘어요. 통역 훈련 때 알게 된 많은 태국계 한국인 청년들이 큰 현수막을 펼쳤어요. 그 현수막에는 태국어와 한국어로 정치가 우리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시 동안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솜차이 씨의 얼굴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연결이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솜차이 씨의 말을 번역하면서 약간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분노보다는 좌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선택했어요. 완벽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양측이 화해할 여지를 남기길 바랐어요. 기자회견이 급히 끝나면서 저는 방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말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통역사로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수막을 높이 들고 있는 태국계 한국인 청년들을 보았을 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어요.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제 옛 스승인 김 교수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기자회견 봤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다리를 더 필요로 해. 강하게 버텨, 나린. 그 말은 저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건물을 나서자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부는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친구들을 옹호했어요.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제는 찢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여행사를 생각했어요. 그곳은 항상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설레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그 행복한 장면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태국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제 친구 수다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녀는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걱정과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를 이해하게 돕기 위해 통역사가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일이 더 중요한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아마도 함께 사람들이 우리 우정의 좋은 점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공유된 꿈에 관한 것이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번화한 방콕 거리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한국 음식점들의 네온사인이 저녁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근처 가게에서 K-파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태국 속의 작은 한국의 조각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다가오는 며칠과 몇 주는 힘들겠지만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진정한 문화관의 다리가 되어야 할 때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줄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사로서의 일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재앙이 느리게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죠. 뉴스는 어디에나 퍼져 있었어요. 태국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보이콧 코리아 해시태그가 도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 식당을 피하고 한국 제품 구매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두 나라 간이 우정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예전엔 서울과 부산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도 거의 울리지 않았고 울리더라도 대개 한국에 있는 태국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스러워하는 전화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상공회의소 책상에 앉아 있을 때였죠.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모든 태국인들을 조사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비자 기간을 초과해서 머물렀거나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태국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 친구의 딸이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의 젊은 셰프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꿈을 펼치려고 그렇게 신나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리들 사이의 급박한 메시지를 번역하면서 뒤집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다치게 될 상황이었죠. 혼란의 한가운데서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 지훈이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만나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온 친구였죠. 나린 방금 뉴스 봤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도 난리야. 어떤 사람들은 태국 제품을 안 사겠다고 하고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취소하자는 얘기도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 진짜 엉망진창이야. 제가 말했어요. 수년간의 우정이 정치와 오해 때문에 다 사라지고 있어. 마치 차 사고를 지켜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지훈이 다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단력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서 이걸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 나린.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처럼 친구인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을 거야.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가장 화난 사람들 목소리만 사람들이 듣게 될 거야. 우리 대화가 이어지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게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양국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인간이고 진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저는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통역사가 되었어요. 이제 그 능력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려야 할 때였어요. 지훈, 제가 말했어요. 머릿속이 여러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로 생각난 게 있어.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든지 말해. 나도 함께 할게.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상황은 나빴어요. 앞으로도 커다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맨 위에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이야기라고 적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마침내 침대에 기어 들어갔을 때 피곤했지만 단호한 마음이었어요. 태국과 한국 모두와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어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일은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시작할 거예요.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건 크지 않았지만 무언가였어요. 때로는 그게 변화를 시작하는데 충분하니까요. 저는 총리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무원들은 다급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 배지를 꼭 쥐고 있었고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왜 제가 이 긴급회의에 불려온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난주에 지훈이랑 제가 시작한 페이스북 그룹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이야기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이 가입했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유대에 대한 사진, 영상, 그리고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게시물을 쭉 훑어봤어요. 한 한국인 학생이 태국인 룸메이트가 토미암 수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덕분에 방콕에서도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게시물에는 암을 이겨낸 태국과 한국 할머니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지 못했지만 서로 지지해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각 이야기마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리가 보좌관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저는 총리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총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의 문제가 더 악화되었어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우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의 말을 한국 대사에게 통역했어요. 대사는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은 태국 국민들, 학생들, 노동자들, 사업가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우리는 이 목소리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는 동안 한국 대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한 말은 태국이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통역을 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제가 전하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총리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우리는 태국과 한국 양국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그룹은 근무 및 유학 비자에 관한 공정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한다면 양국의 법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지식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우리 두 나라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사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 크진 않았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상황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질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봤어요. 제 일에 다시 열정이 생겼어요. 이번 문제가 제가 왜 통역사가 되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저기, 우리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 할 일이 정말 많아.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기억해. 우리 혼자가 아니야. 두 나라에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다리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작은 여행사에서 시작된 저의 꿈이 더 큰 무언가로 자라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정과 이해의 힘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정치적 폭풍도 그것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